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에게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같은 3-4-3이어도 손흥민의 역할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먼저 좌측에서 전개할 때와 우측에서 전개할 때의 모습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좌측에서 전개할 때는 이랬습니다. 1차적으로 손흥민이 내려오는 것까진 기존과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이 계속해서 머무르질 않았습니다. 한번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더군요. 대신에 이러면서 이 자리는 케인이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측에서 전개할 땐 어땠냐? 기존에는 손흥민이 중앙 아래에 위치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칸 올라오는 벤탄쿠르와 함께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하면서 전방에 케인이나 히샬리송 혹은 반대편에서 넓게 벌린 윙백에게 넘기는 식이었어요. 오늘은 세세뇽이 나왔지만 보통 페리시치가 여기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우측에서 전개가 될 때도 손흥민은 좌측 공격수답게 중앙과 측면 사이에 이 공간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신에 중앙에서 케인이 한 칸 내려와서 받아주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침투하면 케인이 그걸 보고서 찔러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득점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 에메르송한테 볼이 투입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전개하는 상황인 거죠. 이전 컨셉이었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쏠리면서 반대편은 세세뇽이 전진해서 먹어주는 그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 공미처럼 있는 손흥민을 통해서 투톱인 케인과 히샬리송이나 아니면 반대편의 윙백에게 넘긴다. 뭐 그런 식이 됐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앙에 있는 케인이 내려가고 양쪽에 있는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그대로 앞으로 침투했어요. 여기에서 마크맨 관계상 세세뇽은 야키치가, 손흥민은 투타가 잡아줘야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등을 진 상태로 볼을 잡은 케인을 하세베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지금도 몸을 돌리면서 제낄 것 같은 그림이죠. 하세베를 대신해서 이걸 지연시킬 수 있는 선수는 투타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얘는 일단 여길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곧 뒤에서 침투하는 손흥민은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보다도 바깥에 있던 야키치는 손흥민의 침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라면 세세뇽을 잡아야 할 선수입니다. 지금 손흥민이 더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열심히 좁히고 있기는 한데 애초부터 붙잡고 있던 선수는 아니었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빠르게 침투하는 손흥민을 따라가긴 힘들었어요. 최종적으로 그 볼을 잡은 손흥민한테 어떠한 수비수도 따라붙질 못했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그대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우측에서 볼이 돌 때 손흥민이 중간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뒷공간을 침투해서 득점에 집중하게 만든 효과를 본 셈이에요.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선 결국 하세베가 케인과의 1대1을 제대로 제압하긴 힘든 선수였다는 것과 손흥민의 침투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선수가 우측에 있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이런 역할상 변경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은 에메르송으로부터 호이비가 볼을 잡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볼이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손흥민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본래라면 지금 심판이 서 있는 이 위치쯤에 있어야 했는데 여기 공간이 완전히 비어졌어요. 손흥민이 침투 효과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여기 투타의 시야 뒤편 전방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까와 똑같은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케인이 내려가서 받아주기가 힘들었는데 얘 앞에 미드필더도 하나 있기 때문에 케인이 2대1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볼을 보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측면은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호이비는 히샬리송한테 넘긴 다음에 히샬리송이 여기에서 우당탕탕 하긴 했지만 이걸 다시 호이비가 받아서 아예 측면 높은 곳까지 전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이 자신의 전술적 마크맨인 은디카의 압박을 이겨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측면이 뚫린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모든 선수가 쭉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에서 호이비가 크로스를 투입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는 중앙으로 뛰어가고 있는 케인과 가장 측면에서 침투하고 있는 세세뇽이에요. 케인이야 원래 헤더로도 득점을 잘하는 선수이고 세세뇽은 땅볼로 깔아서 줬을 때 거의 프리하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흥민의 선택이 재밌었는데 지금 모든 선수가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볼이 저기에 있으니까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수비수는 없다. 즉 모든 수비수들의 시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손흥민은 침투를 멈추고서 약간 뒤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향하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빠진 거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한텐 꽤 넓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선수죠. 물론 당장 넓은 공간이 주어졌어도 워낙 골대와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슈팅까지 볼 잡고 그러느라 시간이 끌렸다면 수비가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걸 크로스가 오자마자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그렇게 대응할 시간을 주질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밝힌 것처럼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크로스를 잡지도 않고 바로 왼발로 처리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손흥민은 그걸 해낼 수가 있는 선수였고 그래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토트넘이 한 골 먹혔기 때문에 이게 승리를 결정지은 골이 됐죠. 그리고 이러한 컨셉이 결국 퇴장까지도 이끌어냈는데요. 지금은 랑글레가 케인에게 한 번에 롱볼을 연결한 상황입니다. 케인이 한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센터백인 하세베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가 잡을 정도죠. 그리고 볼이 좌측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손흥민이 내려갔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바로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갔어요. 이제 전술적 마크맨인 투타하고 1대1 속도 경쟁을 하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볼을 잡고 달리는 손흥민을 1대1로 막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이보다는 비교적 아래에서 볼을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최전방, 즉 상대 입장에서 위험한 지역에 있는 선수가 됐어요. 여기에서 파울하는 것하고 이것보다 아랫지역에서 파울을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잡은 공격수를 파울로 끊었다. 카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투타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겨우 2분 후에 하나를 또 받게 됐는데요. 이번엔 토트넘이 수비를 하다가 히샬리송이 크게 롱볼을 보내면서 시작됐어요. 목표 지점은 아까와 똑같이 케인이었습니다. 이번엔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세베가 1대1로 붙게 되는데 이번에도 케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반칙으로 끊으려고 했지만 일단 그럼에도 볼 투입 자체는 막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손흥민과 투타의 1대1 경쟁이 됐는데요. 사실 위치로만 보면 투타가 손흥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볼이 엄청나게 높이 떴단 겁니다. 그래서 볼이 떨어지기 전까지 손흥민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었고 투타가 여기에서의 1대1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이 이걸 이겨내더군요. 투타 입장에선 어떻게든 최소한 시간을 벌어야겠죠. 덕분에 이제 수비할 선수들이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많이 잘못됐어요. 적당히 팔이나 셔츠 정도만 붙잡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몸통을 뒤에서 껴안아 버리더군요. 이건 카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옐로우 카드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2분 전에 손흥민을 막다가 카드를 하나 받았었죠. 그래서 결국 투타가 퇴장을 당했고 안 그래도 2골 차로 뒤지고 있던 프랑크푸르트에겐 치명적인 이탈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침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역할상 변화. 같은 3-4-3이어도 이번에 손흥민을 다르게 썼다는 점이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기였어요. 손흥민은 달릴 때 빛이 나는 선수다. 그 평가가 제대로 들어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